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통합 청주시 제1대 후반기 의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지내오셨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우리 통합 청주시 의회가 출범을 한 지 이제 4년 가까이 되어 있고, 또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는 이제 1년 6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정말 빠르고 바쁘게 또 1년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후반기 청주시 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38명의 시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도 많았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지난 1년 6개월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좀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얘기 좀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과 또 어떤 상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작년 11월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 대상을 이제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요. 네. 그 상은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네. 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국회의원, 단체, 네. 지방의원들 중에 우수한 분을 선정을 해서 네. 시상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제가 이제 그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영광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여튼 수상의 영광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청주시 의회 동료 의원님, 또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또 청주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우리 황영호 의장님이신데요. 그러면 청주시의회 성과 등 지난 2017년 지난해를 평가한다면요? 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청주시에는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청주시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 의회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주시 의원님들 모든 대다수가 어떤 활발한 입법 또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례 연구, 또 예산안 결산 심사, 네. 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고요. 또 지난해 저희 청주시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의회가 신속하게 정부의 긴급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또 최근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를 반드시 경유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촉구 권해문, 또 이제 농가의 어떤 소득을 갖다가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농민들을 위해서 이건 철회돼야 된다. 저희가 그런 촉구 권해문,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대정부 권해문, 또 조례심사, 예산안 심사, 결산 심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주시의 산적한 문제 대의기관으로서 청주시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승훈 시장의 낙마로 뜻하지 않게 지금 공백이 있고, 하지만 부시장 대행 체제로 예, 잘 공백 없이 잘 지내야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주시 의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년 9월에 이승우 시장께서 이제 그 시장지 고리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저희 청주시 의회는 중국의 우리 교류도시인 우한시 방문이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시장 고리상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정된 공식 방문을 취소를 하고 곧바로 제가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청주시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공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행정 공백을 메꿔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또 집행부 쪽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행정 공백이라든가 또 예기치 않은 뭐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해 나가고 네. 우리 청주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그러한 결과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래서 후반기 의장 맡아 오시면서 여야 간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의회를 잘 운영했다라는 호평이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평가하신다면요? 네, 저희 청주시 의회는 이제 38분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지방 의회로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의회입니다. 또 저희 청주시 의회가 여야 간의 현재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19명 대 19명으로 네, 굉장히 팽팽하네요. 팽팽한 그런 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정당 간의 어떤 정파 싸움이라든가 당리당략으로 지방의회가 흐르게 되면 이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는 잘 아무런 관련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의장이 되면서 네. 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의원들 또 매월 정례적인 우리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쳤고 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가 신속하게 실천을 했고요. 또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그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이런 저의 의회 운영 방침에 동의를 해주셔서 다른 의회와는 다르게 우리 청주시 의회는 시민 여러분 또 언론 각 시민 사회로부터 그래도 청주시 후반기 의회는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운영이 됐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의장으로서 굉장히 큰 보람이자 자부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매립장 문제라든가 좀 첨예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네. 우선 일단락이 됐지만 네. 의회를 운영하면서 19대 19 그 상황에서 좀 팽팽하고 힘들었던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고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리 그 청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천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네. 2019년 말이면 매립 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체 매립장을 이제 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대단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장으로서 그동안 의회 내부에서 또 각 시민사회 내부에서 노지형이 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지붕형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어 있었고 가열됐었고 또 그러한 논란의 과정은 저는 건전한 정책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쓰레기 매립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네. 도래를 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저희 어머님 상을 아이고. 당한 상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번 회기에 이 매립장 문제를 완벽하게 매듭 짓지 않으면 정말로 미래에
우리 청주시에 쓰레기 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어머님을 여인 상중에서도 제가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사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노지형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지금 착실하게 사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염려했던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문제 없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건립돼서 2020년 이후에는 오창 후길에 있는 네. 매립장으로 이제 쓰레기 매립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나마 하여튼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이런 큰 정책 결정을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저도 뭐 굉장히 다행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새해인데 네. 새해잖아요. 신년 시의회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후반기 청주시 의회가 1년 6개월여가 지났고 이제 6개월 정도, 6개월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또 그런데 뭐 6.13 지방선거가 겹쳐서 뭐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가지도 않겠나 이런 좀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제가 의장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제일 먼저 의원님들께 부탁드렸던 것이 그렇습니다.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 다음번 선거에서 네.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내가 오랜 의원 활동 경험에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일대 통합 청주시의 의원들한테 부여한 시민들의 어떤 이런 사명, 책무를 마지막까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이제 상임위원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집행부와의 상임위원회별 시정 대화라든가 또 이번 이제 2월 5일부터는 회기가 네. 시작되게 됩니다. 그 회기에도 이번 회기에 여러 가지 의원 발의, 집행부 발의된 여러 가지 조례 안건들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안건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시정 방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 고민 이런 걸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네. 청주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황영호 의장께서는 충북에서 네. 최초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네.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주요 활동과 좀 역할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근데 전국에는 이제 226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네. 전국 시군자치구의 의장단 협의회는 전국 226개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 지방 4대 협의체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네. 우리 전국 시군 의장단 협의회 회장에 제가 충북 출신으로서 최초로 그 도전에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졌고요. 또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 충북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다른 시도 경쟁자들과 함께 당당히 제가 경쟁에 임해서 제가 충북 최초로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 대표회장에 네.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또 충북의 명예, 우리 청주시 의회를 어떤 명예를 저는 이렇게 높였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이제 각 우리 지방 의회 어떤 현안이라든가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어떤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해나가고 있고 각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장하는 동안에 최근 이제 논의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청주 선언문을 네. 전국 226개 의장들이 청주에서 모여서 그 총회 과정을 통해서 그 촉구 청주 선언문으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지방분권 운동사에 있어서 그 청주 선언문으로 명명된 것은 아마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현재는 제가 회장직을 제가 내려놓은 상태지만 전국 시군자치구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황영호 의장,
집행부의 감시 기구 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난달 30일 청주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네. 그동안 저는 뭐 청주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가 청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또 제가 지방의원에 2006년에 출마를 해서 삼선 시의원이 되는 동안 초선의 상임위원장, 재선의 부의장, 네. 삼선의 의장이 되었고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 회장, 전국 시군 자치의장단 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중앙 정치권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착실하게 어떤 정치인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온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에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 12년간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청주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네. 청주시장이 나가게 될 방향이 무엇인지, 네. 또 청주시 공직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을 해오고 그 개선 방향을 생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몇 분 시장님을 겪어보면서 네. 그동안 우리 청주시장은 거의가 도의 정무비서 아니면 중앙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이 청주시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재선에 성공하신 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우리 역대 시장님들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그 오랜 세월 고위 관료로 네. 지낸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가 내재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섬기는 리더십이 아닌 어떤 때로는 공직사회에 상처를 주고 네. 때로는 시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쳐드리고 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차기 지방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본지 좌고 우면하는 이런 모습. 제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리더십을 보게 되면서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네. 지역 주민과 애원을 함께한 제가 감히 청주시를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이런 꿈을 갖게 되었고 지난달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앞으로 최선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예, 그동안은 그러니까 청주시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시고 정치 활동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같이 하는 집행부잖아요. 거의 반대편에 서서 나오시게 될 텐데 당내 경선이나 뭐 전략공천 어떻게 될까요? 거기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뭐 저희 당에도 여러 훌륭하신 후보님들이 뭐 출마를 준비하시는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력, 이력, 네. 또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그동안 시장 운영의 잘못된 방향과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의 시간,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 시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선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자유한국당은 도지사는 전략공천, 네. 또 청주시장은 경선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저희 당의 방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자유한국당의 청주시장 후보로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지를 제가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정한 룰과 경쟁에 의해서 당당하게 저희 시장 후보로 선택돼서 또 청주 시민들의 네. 어떤 선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당내 경선에서 통과했더라도 네. 예, 지금 여당이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과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정치라고 선거를 하면서 어떤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네. 당적을 옮긴다든가 어떤 자신의 소신을 변경한다든가 이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당이 네.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러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 선거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신과 철학에 맞는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지방자치, 지방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앙당의 어떤 정치 논리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앙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중앙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 또 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정당보다는 과연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능력과 살아온 삶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서 후보를 시장을 선택하고 의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청주시의 발전 또 우리 청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가가는 저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주시장 후보로서 청주시의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저희 청주가 네. 지난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 통합 청주시의 위상이 과연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느냐, 네. 과연 청주 시민과 청원구, 청원군 주민들 간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느냐, 또 통합의 과정에서 청원 군민들께 생각하시는 우려를 갖다가 우리가 과연 불식시켜주고 네.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주시에는 유능한 3,500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네. 시장의 역할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이 과연 현위치가 적절한 것이냐. 네. 또 아니면 저희 청주시가 현재 오랫동안 사직동 일원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야구장, 축구장을 통한 어떤 체육시설들이 과연 우리 통합 청주시 위상에 맞고 네. 현재 위치가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현재 역사적으로 보거나 모든 시대 상황을 비춰볼 때 네. 어느 도시든 그 발전의 원동력은 강,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청주시에는 무심천과 미호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소중하고 중요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저는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천 미호강을 통한 무심천 미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경로와 네. 보훈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풍토, 또 정말 아이를 편하게 낳을 수 있고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청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문화, 예술, 문학의 향기가 꽃피고 정말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정말 건강함으로 인해서 건강도시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들을 섬기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새롭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저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네. 이렇게 4년마다 선거를 치러 오시면서 이제는 뭐 거의 전문가가 됐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또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선거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반응과 응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12년 네.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정말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네. 저희 아들, 딸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우근이고 응원자였습니다. 지금 역시도 네. 제가 12년간 큰 무리 없이 의원직을 수행하고 또 지금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비록 가정생활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예. 저의 어떤 그런 반듯한 의정생활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들의 응원 제가 잊지 않고
또 저를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유권자, 또 지지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제가 잊지 않고 네. 반듯한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 청주시를 위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시민 여러분, 이제 희망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은 저희 청주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청주시 의원 모두가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이 찬 2018년과 함께 정말로 우리 청주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